여러분들은 똑똑하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똑똑했는데 그 뒤로 조금씩 멍청해졌습니다. 막상 고등학교 때까지는 딱히 똑똑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똑똑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지도 못할 어려운 책들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춘균세 이런 책들이요. 그런데 제 책장에 들어온 책들은 몇 년 동안 저에게 뿌듯함만 주다가 한 장도 읽히지 못한 채 중고 책방에 팔려 나가곤 했습니다. 중고 책방을 나오며 몇 분의 1로 작아져서 돌아온 돈을 보고 있자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TV 같은 곳에서 또 좋아 보이는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사고 안 읽고 팔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저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책들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본 유명한 책들을 이제라도 읽어보고 싶은 분이나 저처럼 지적 허영심이 넘쳐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보통 20, 30대 아니면 다른 전 연령대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똑똑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물론 정말 많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당연히 그러면은 조금씩 이렇게 똑똑해지겠지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지식을 좀 쌓고 뭔가 이렇게 좀 유식한 사람이 좀 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실제로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건지 네. 아니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원하는 건지. 일단은 잠깐만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 줄거리가 이래. 이것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많이 읽었네. 암기력이 뛰어난 애라고 생각하지 굉장히 통찰력 있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는 건 이제 과거에서 그걸 머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현재 갖고 와서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려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부동산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개발이 잘 될 것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부동산에 관심이 처음 있을 때 가보는 거예요. 사거리를 딱 보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3년 있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군데 가보면서 실제로 2, 3년 있다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상했는데 지나보니까 또 이런 변수가 있어 이게 안 되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예측에 약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투자를 하는 건데 똑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측을 좀 해보는 연습 이 지식들이 어떻게 내 지금 현재에 적용되며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활용할지를 좀 생각을 그거를 같이 읽으면은 내가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쓸 때 자신의 시간을 1.5배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저도 조금 읽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딱히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 그냥 몇 권 읽었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 약간 생각하고 그냥 뿌듯해하기만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분명 읽었던 책인데 내용 기억이 안 나고 그거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서 또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똑똑해 보이는 건 달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똑똑해 보이는 건 사실 그거에 좀 더 관심이 있긴 하죠. 저 사람은 진짜 많이 아는데 하는 사람과 잘난 척이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사람이 궁금해할 때 얘기해주면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얘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잘난 척 좀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 다리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궁금해하는데 그러면 몇 년도에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되게 그런 거 기억 잘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다른 얘기까지 연결하는데 그건 내가 아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재밌다. 드라마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준다. 드라마는 내가 아는데 그렇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네. 모르는 지식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거나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진짜 잘한다는 느낌인 거죠. 이 얘기를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뭘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뭘 할 때도 핵심이 뭐지? 본질이 뭐지? 이걸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알던 책이라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 보는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가령 이게 소설이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가면서 이런 스토리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책들 같은 경우는 한번 썸머리한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좀 알고 이거는 줄거리 알았다고 해서 이게 스포가 아니잖아요. 그쵸, 스포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거는 대충 뼈댄 이거다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헷갈리면 이건 모르겠으니까 일단 요거는 좀 넘어가고 하면서 핵심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 뼈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읽어서 내가 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맞고 뭔가 서머리 하는 거 보는 건 약간 좀 편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이니까 훨씬 효율적인 네,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내비게이션 이럴 때 있잖아요. 좌회전인데 이쪽 골목인 저쪽 골목인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좌회전 잘못 들어갔으니까 우회전하면 다시 나오겠지라는 방향성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들어갔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못 가, 포기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인데도 내가 줄거리를 대충 뼈대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때보다 훨씬 좀 쉽게 읽혀요. 갈 때는 어딘지 모르니까 저거 가면 나오나? 저거 가면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아니까 대강의 흐름을 알고 저 정도 가면 뭐가 나오겠다니까 돌아올 땐 되게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썸머리를 보고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썸머리 해준 대로만 따라가면 내 생각이 이런 거 없지 않냐? 아니죠. 왜냐하면 뼈대만 그렇게 가는 거고 내가 읽어가면서 본질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생각들 읽어가면서 나의 생각들이 덧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뭔가 되게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책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책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보통 베스트셀러들 막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독서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저도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진짜 그런 고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책꽂이에서 몇 년씩 있다가 그냥 팔아버린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책들이 지금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뭐 군주론 옛날에 마키아벨리가 이런 거 맞아요. 무슨 상관이야. 근데 뭐 남들이 유명하다니까 읽어나 보자.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어려운데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살아남은 고전이잖아요. 300~400년 전에 나온 책을 우리가 지금 본다는 건 그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전은 왜 그러냐면 항상 그때 맞는 이야기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가지고 유명한 그런 책들은 그 시기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300~400년을 건너오는 건데 계속 계속 이어져 오니까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지금의 나한테 메시지 주기 때문이지 그냥 지식을 쌓거나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군주론을 봤더니 맞아 내가 팀장이잖아요. 팀장 그래 맞아 내가 팀원한테 이렇게 했는데 군주론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구나. 지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분은 이시한 작가님입니다. 저는 살면서 실제로 멘사 회원은 처음 만나봅니다. 여러분은 만나보셨나요? 집 구경도 시켜주시고 집 갈 때 차로 태워주셨는데 집도 좋으시고 차도 좋으시더라고요. 과연 멘사 회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식 편의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책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제목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사피엔스나 총균세, 군주론 이런 책들 10여 권을 요약해서 저처럼 평소에 독서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똑똑해지고는 싶은 인생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아니면 이름만 들어본 어려운 고전들을 읽어보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독서를 통해 지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신 책입니다. 딱딱하게 그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베어 그릴스 이야기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쓰신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고 졸리고 힘들겠지만 책 많이 읽고 좀 더 똑똑해져서 남들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서 개꿀 빠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스트레스 적은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베어 그릴스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오지나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뱀을 날로 씹어먹기도 하고 악어와 맨손으로 싸워 이기기도 하죠. 곤충을 먹으면서 이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같은 대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곤충뿐 아니라 짐승의 눈알, 내장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그의 무자비한 식성에 가려져 그의 전문성이 빛을 덜 받는 측면이 있지만 베어 그릴스는 여러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무인도에 혼자 데려다 놓아도 살아날 인물인데요. 실제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무인도에서 28년이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베어 그릴스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생존 전문가가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보다 무려 300여 년 전 인물, 로빈슨 크루소인데요. 물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베어 그릴스도 TV 프로그램이 만든 캐릭터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로빈슨을 실존 인물로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직 소설이라는 작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없었던 때라서 작중 화자를 나라고 칭하는 1인칭 작품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 디포는 로빈슨 크루소를 진짜 조난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나라는 화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당대에는 실제 조난당한 사람이 쓴 이야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빈슨 크루소는 조난당해 무인도에서 4년간 산 스코틀랜드의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의 실화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러니 당대에는 이런 무인도 표류기가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그럴듯한 이야기였던 거죠.